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제 방, 김제 우리 친정 누나 집에 또 왔습니다. 이걸 보여달라고. 이게 한번 오늘 제 자산,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어요. 이게 한쪽에 자산은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게 좀 나중에 좀 약간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3대 2대 2대 3이 딱 적당해요. 이제 거기서 적절하게 레버리지는 쌓는데, 레버리지는 어떻게 해요? 순자산 대비 60%의 부채 비율. 자, 이거 순자산 대비 60% 부채 비율. 왜? 이게 왜 6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순자산 대비 60%가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기 부동산이나 이런 게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어. 그 리미트가 딱 60%예요. 부채가 순자산 대비 60% 이상 넘는 거는 제가 추천 안 드려요. 안전성을 해서 부동산 30%, 금융 30%, 동산 20%, 이게 좀 무형자산인데 저작권의 20%.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저작권 20%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긴 좀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이런 뭐 셔터스톡 같은데 사이트에다가 올려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인쇄가 좀 나와요. 얼마 안 돼요, 나오는 게.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사진 이게 유명해지고 이게 좀 많이 이게 올라가면 이게 나중에 이게 수익이 인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면. 인쇄가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인쇄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굉장히 그냥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인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넣기에는 좀 그래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진을 제가 잘 찍잖아요. 사진을 갖다가 이런 스톡 사이트에다 좀 여기 몇 군, 세 군데에다 올려요. 제가. 그 셔터스톡 사이트하고 그리고 국내 사이트는 크라우드픽, 그리고 좀 세계적인 아답스톡, 그 포토샵을 만들어내서 아답스톡 이쪽에다가 세 군데에다 딱 올려요. 제가 여러 군데 올리라고 하는데 이게 하여튼 이게 좀 되도록이면 이게 전용 작가로 이게 데뷔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저걸 해요. 자, 부동산도 이게 자산이 있어야죠. 제가 이따 이제 좀 이게 그냥 땅이 한 좀 있어요. 그리고 금융 쪽에도 좀 있고, 주식으로 있죠, 대부분이. 주식으로 있고, 그리고 동산과 저작권. 자, 금융은 주식하고 연금, 뭐 국민연금이 얼마 안 돼요. 자, 그것도 금융 자산이에요. 동산, 저작권. 자, 이거를 좀 골고루 분산을 해주는 걸 자, 분산 투자라면 주식에서 계란은 30개의 한 바구니에 넣지 말고 계란을 뭐 30개 이렇게 분산을 해야 한다. 그것도 분산인데 자산 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자산 시계가 돌아가요. 그럼 자산 시계에 맞춰서 이게 자산을 분포도가 좀 약간씩 바뀌어야 돼. 이게 주식만 하게 되면 주식밖에 안 보여. 자, 제가 왜 이거를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좀 맞춰서 가려고 해요. 자, 오히려 동산이 제가 좀 없어요. 대부분 제가 부동산하고 금융 쪽으로, 금융 저작권, 이 세 개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아직 동산은 예전에 자동차가 있었는데, 자동차는 동산 투자로서 하기보다는 가치성이었고, 약간 생활용 소모성 어떻게 해요? 소모성 제품이야 그냥 자동차는. 자,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 요즘 그 뭐냐 2030 2030 이게 젊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코인 투자나 이런 주식 투자에 좀 선물 같은 데 손을 대서
지금 손실을 많이 본다고 해요. 제가 예전부터 이건 좀, 코인은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이건 태완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긴다. 왜냐면 코인이 굉장히 변칙성이 이게 세기 때문에, 변동성이 시세가 세기 때문에 잘하면 그에 대해서 수익을 남겨요. 자, 여기도 이제 저기 레버리지 막 저기 한 뭐 100배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걸 하게 되면 거의 뭐 복권까지 아니지만 일타 한 방울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수익을 얻을 확률보다 다 손실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요거를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좀 2030 저기 뭐냐 2030 20대 30대 분들께서는 좀 약간 이게 저기 투자 시장이 거의 초년생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약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소액 투자하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렸어요. 요즘 또 미국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 한번 크게 한번 저기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느 시점에 되면. 뭐, 2032년도쯤에 한다면서요. 그건 몰라요. 지금 공황주기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 지금 제가 많이 이걸 갖다 보완을 시켰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잘 보시면 예전에 지금 뭐 저 펀드 같은 데 보면 홍콩 지수나 뭐 해가지고 반토막 이상이 났죠. 예전에 뭐 홍콩 지수로 해서 예전에 저거 했죠. 예,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자, 어떤 현상이냐. 잘 보세요. 홍콩 지수가 반토막이 깨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중국에 있는 재고 물량들이 헐값에 전 세계 시장으로 막 뿌리고 있어요. 테무라는 사이트 보면 말도 안 되게 싸요. 공산품이 특히. 그죠? 공산품이 말도 안 되게 세. 자, 뭐예요? 주가가 먼저 어떻게 선 반향해서 터진 거예요. 자, 주가 시장은 먼저 제가 거물급 인사들이 어떻게 먼저 알아차요. 자,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 정보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자, 그거부터 먼저 인정을 하고 가야 돼. 그럼 앞으로 딱 급락할 게 먼저 어떻게 돼요? 큰 일명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이 먼저 알아차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자, 홍콩 지수가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요. 자, 정보가 빠른 사람이 먼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가 어떻게 해요? 주식을 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뉴스나 이런 거 잘 보고 사회 현상을 잘 보세요. 자, 요즘 테무라는 사이트나 이런 저기 굉장히 이런 데서 어떻게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물량을 갖다가 전 세계에 어떻게 돼요? 이거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게 가능하냐? 자,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물건값이 겁나 싸.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인플레이가 지금 물가가 겁나 다 오른다고 다들 얘기하잖아. 자,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저기 안 오른다. 다들 풍자도 좀 많이 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요즘 공산품 같은 걸 잘 보면 어떻게 돼요? 겁나 싸요. 전자제품이나 특히 이런 거. 자, 요즘 제가 이런 오프라인 가도 예전엔 대형 그 LED TV가 있어요. 자, 신형 대형 LED TV가 나면 보통 500만, 초기에 나면 1000만원, 1000만원짜리야. 자, 예전에 1000만원에 팔던 게 지금 얼마에 팔려요? 50만원에 팔아요. 온라인 갈 필요도 없어. 오프라인 매장 쑥 한번 돌잖아요. 예전에 대형 LED TV가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초기에 나왔을 때가 1000만원 주고 1000만원 넘게 팔리던 거예요. 자, 그게 지금 50만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 자, 인플레이면 1000만원짜리가 2000만원, 3000만원 올라가잖아. 좀 이상하죠? 자, 왜 그럴까요? 다 재고 때문에 그래요.
자, 재고 때문에 헐값에 내놓는다는 건 수익을 거의 안 보고 어떻게 해요? 떨이를 한다는 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저기 손실을 많이 봐요. 그 떨이를 하게 되면. 땡처리를, 일명 땡처리하고, 땡처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더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기 뭐냐, 저기 적자를 보고, 그게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본 잠식까지도 가요. 너무 당연하죠. 자, 이게 왜 그냥, 자, 우리가 좀 약간 이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 뉴스에 그냥 끄달려고 그걸 정보를 그냥 우리나라 사람 특히 모든 걸 다 암기를 하려는 습관이 이게 교육 방식이 잘못됐어요.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달달달 외가지고 사지선답 잘 찍으면 장땡이야. 이 교육 방식이 잘못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사회적인 현상을 여러분이 좀 약간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홍콩 지수가 얼마 전에 반토막이 다 나버렸죠.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어요. 거기에 펀드나 ETF 홍콩 지수에다가 한 양반들 어떻게 돼요? 반 이상이 다 날라갔어요, 원금이. 그렇죠. 자, 그게 왜 반이 날라갔을까요? 자, 왜 날라갔을까요? 이거 통찰이에요, 이게. 좀 약간 큰 시장의 흐름과 돈의 흐름과 이런 각 산업의 어떻게 치킨 게임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재고 상태도 어느 정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재고 창고 가서 일일이 이걸 못해. 저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선제적으로 뭔 징조 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확률을 갖다가 좀 뽑아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나 정보 인프라가 깔리려면 그 정보를 캐치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자,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 할 수가 없는 능력, 그 영역대야. 자, 그건 먼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자, 홍콩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왜 기관 투자자들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처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 누가 먼저 빠져나냐? 일명 큰 손들이 먼저. 전 세계에 큰 손들이 있어요. 큰 손들이 먼저 빠져나가요. 왜? 먼저 눈치를 채요. 자, 그 당시 홍콩 지수가 왜 저기 빠졌냐? 홍콩 지수에서 돈이 왕창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돈이 유가 시장에서 왕창 빠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빠져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패닉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미들이요? 개미들이 패닉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큰 손들이 패닉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큰 손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갖다가 한 번에 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훅 내려앉은 거예요. 홍콩 지수가. 그럼 이 큰 손들을 뭘 보고 그걸 뺐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약간 우리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는 한계가 많어. 그러면 기관 투자자나 큰 손들이 하는 방식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뒷북을 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끝물 잡게 돼 있어. 걔네들 쫓아다니면 끝물 잡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전체적인 현상을 좀 여러분들이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홍콩 지수가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유는 간단해요. 큰 손들이 먼저 뭔가 위험적인 요소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돈을 확 뺀 거예요, 그 당시에. 유가 시장 중에서 전체적으로. 그 뭔가요? 자, 그때 홍콩 지수에서 어떻게 돼요? 큰 손들이 돈을 뺐을 때 위험 요소를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태그라는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에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어떻게 해요? 공산품을 갖다가 어떻게 헐값에 전 세계에 막 뿌려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이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다 이걸 갖다가 왜? 재고를 갖다가 헐값에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전 세계 시장에다 떨이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제조업자들 그 단가를 못 맞춰.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손실을 입겠죠. 그렇다고 그 가격대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비용을 거기다 못 맞춰. 그럼 중국 애들은 맞추나요? 걔네들 맞추는 게 아니라
재고가 엄청 쌓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걔네들 손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미리 어떻게 돼요? 큰 손들이 먼저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어때? 홍콩 지수에서 그 돈을 다 뺀 거야. 그래서 그때 먼저 선제적으로 어때? 주가시에 팍 떨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저기 테무 같은 사이트에 헐값에 나와요. 공산품, 중국제 공산품들이. 그럼 중국 회사들은 그거 팔아서 뭐 떼돈 버냐? 그 손해보면서 파는 거예요. 야, 이거, 저기, 기업한 사람들은 다 이 입장 거예요. 자, 재고는 겁나게 쌓여있어. 재고 창고에. 막 엄청나게 만들어놨어. 근데 어떻게 월급은 줘야 돼, 직원들. 근데 회사에 돈이 없어. 왜? 재고가 팔려는데 안 팔려. 자, 예전에 히틀러 아빠 냄비 공장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직원들 월급을 주고, 회사가 보통 이게 은행이나 이쪽이 어떻게 해요? 빚을 지고 있잖아. 그럼 이자도 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직원들부터 사장님 월급 주세요. 압박을 해. 그리고 어떻게 은행에서 어떻게 돈 갚으라고 막 닥달을 해. 그러면 어떻게 기업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조마조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창고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손해 보고 그냥 시장에 던져요. 자, 손해 보고 던지는 거예요. 다 저 가격이는. 왜? 직원 월급하고 은행으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 그걸 뭘 보면 아냐? 채권 시장을 보면 알아요. 채권 시장이 아마 중국 같은 게 안 봤는데 안 봐도 뻔할 거예요. 채권이 금리가, 회사채 금리가 안 떨어질 거예요. 특히 B급 회사들은 회사채 금리가 굉장히 높을 거죠. 제가 보진 않았어요. 안 봐도 비디오야. 왜? 이유는 간단해요. 불량한 회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량한 회사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금리를 더 올려요. 원래 도산하기 직전에 금리가 많이 올라요. 왜냐면 우리 IMF 때 똑같아. IMF 때 도산하기 직전에 금리가 막 20% 이상, 20 몇 프로까지 올렸죠. 막 30% 가까이 올랐다고 돼요. 때. 그 회사채 시장이.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을 손실 보면서 지금 내놓고 있어요. 기업은 계속 적자를 봐. 그러면 주가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자,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먼저 본 거예요, 그 당시에. 큰 손들이. 뭐 기관 투자자도 아니야. 기관 투자자들도 그거를 발견을 못해가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그냥 당해요. 그래서 고객들 펀드 매니저 애들이 어떻게 고객들 돈을 갖다가 홍콩의 지수 여기다 이빠이 넣어놓고 어떻게 돼요? 이게 반토막이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손절도 못하고 계속 지켜만 보고 그냥 어떻게 있던 거야. 그냥 닥쳤던 개신세 된 거야 그냥. 자, 이걸 먼저 큰 손들이 개미들만 패닉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큰 손들도 패닉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처음에 빠져나간 애들이 있어요. 큰 손들이. 정보가 빠른 애들. 그럼 얘네들은 손실을 덜 보거나 거의 안 봐. 근데 뒤늦게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 큰 손들에게 손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큰 손들이 패닉 상태가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번에 홍콩 지수 보다시피 어떻게 쭉 빠져요. 자, 홍콩 지수가 빠졌을 때 큰 손들이 뭘 봤냐?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재고 상태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재고 상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걸 갖다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부채도 많아. 자, 직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에요. 하청업체에다 대금도 결제를 못할 상황이에요. 재고가 안 팔리니까. 자, 그걸 갖다가 부랴부랴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오픈 시장에다 그냥 막 내놔, 이걸. 그러니까 그게 거의 헐값에 지금 싸요, 요즘. 테무 같은 데 문자 계속 와. 이 가격이 얼마고 무상으로 준다. 자, 이게 뭐 재고예요. 재고예요. 땡처리 하고 있는 거예요. 원가 이하로 한참 밑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물량 시장에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다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자들도 같이 몸살을 안 해요. 왜? 중국은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예요. 다 밀어내고 있어. 그러면 다른 나라
경쟁 업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압박을 받아요. 이 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척이 1,000원은 받아야 돼. 아무리 못 받아도 시장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한 척이 50원 주고 막 내놔. 1,000원, 이게 시장에서 1,000원은 받아야 할 게 50원에 막 나오고 있어요. 얘가. 이거 만드는 다른 국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 50원에 단가 못 맞춰요. 너무 당연하잖아. 전 세계가 지금 이거로 해서 다 같이 몸살 안 해요. 지금 코스피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것 때문에. 자, 코스피가 저도 코스피 이번엔 3천선 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못 뚫고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공장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헐값에 그냥 전 세계에다가 뿌려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는 중국에서 어지러운 거 다 만들어요. 그죠? 이거 잘 들어야 돼 지금. 자, 물건값 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자, 그럼 이때 되면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2020년부터 2032년 사이가 인류 역사상 투자로 해서 주식으로 돈 벌기 제일 힘든 구간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코인은 이건 구름 위에 떠 있는 허상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구름 위에 다들 손오공이 되고 싶은 거야. 구름 타고 손오공이 돼서 어떻게 하늘을 다 날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다들. 이제 계속 이거 제가 코인은 위험하다고 손 대지 말라고 젊은 분들. 눈이 계속해서 이거 마치 여러분들 지금 구름 위에 어떻게 해요? 구름 위에 손오공이 돼서 그 구름 타고 막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 하는 지금 다 꿈을 꾸고 있어요. 자, 나중에 그게 구름이 밑에 바닥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날개 없는 그냥 비행기예요. 그냥 바로 어느 순간에 다 수직. 루나 테라가 한번 보여줬잖아. 다른 건 괜찮은데요. 지금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게 구린 돈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랐냐 1억 원까지 다 이게 비밀 시장에서 다 이걸 조작을 해요. 왜 비트코인만큼 이걸 갖다가 돈 세탁하고 국적을 이게 돈을 이동시키는 만큼 구린 돈을 숨기는 이게 돈 세탁하고 숨기는 만큼 좋은 게 이게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쫙 올려버린 거야 지금 세력애들이. 어느 순간 되면 얘네들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쳐요. 자, 이게 제가 코인은 다 얘기하잖아요. 도지코인은 지금 코인 중에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도지코인이에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고 다 이게 그러면 누군가 그게 즉 태완이 되면 그때는 이게 약간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지 투자할 만한 그 상품으로서 가치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코인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내가 분명히 이건 해요. 예전에 이번 인류 역사상 최고 거품이 많이 깼으가 이제 튤립 버블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튤립 버블 다음으로 최고 버블이 많이 켰던 게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코인 버블이 어떻게 돼요? IT 버블보다 훨씬 지금 더 심해요 지금. 제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시한 거로 봤더니 현재 코인 시장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2000년대 IT 버블보다 훨씬 심해요. 이제 나중에 지나가고 막 어이구 장모님 말이 맞았네 이제 하고 어떻게 해요? 늦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투자금의 최하 100분의 1이야. 공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빠져. 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얼마 돼요? 100만 원 밑으로 떨어져요. 이건 내가 다 놓고 장담해. 그게 시기가 언제이냐 그 차이일 뿐이 다 놓고 내가 장담해. 자, 루나 테라 저기 거의 빵은 됐죠. 100분의 1 토막 났죠.
자, 비트코인이나 이데리움 있어요. 자, 제가 장담해요. 요즘 1억 원이 넘었다며, 비트코인이 하나가. 아이고. 내가 그거 다놓고 장담해. 10,000분의 1 빠져, 그거. 자, 옛날 비트코인의 원리, 비트 단위로 해서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코인이에요. 동전이라고. 근데 1억, 코인 하나가 1억 원이 넘었어. 이게 말이 되냐고. 1억 원 넘어갔대요.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100분이 아니라 나중에 10,000분의 1로 떨어져요. 지금 조금 비트코인 올랐다 냈다 올랐다 냈다 이거로 먹으려다가 이게 수직으로 꽂을 때는 그때는 처분도 못해요. 지금 20, 30대 분들, 전 세계 20, 30대들 지금 코인 지금 여기서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로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구름 위에서 지금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름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이거 진짜 심각해 이거. 예전에 했지만 비트코인은 태환성이 안 되니까 손 대지 말라고. 근데 IT 버블하고 비교도 안 되는 버블이 지금 코인 시장에 버블이 겁나 꼈어요 지금. 아유. 자, 이게 왜 1억 원까지 올랐냐? 구린 돈들이 어떻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구린 돈 찾으러 전 세계 정상들이 막 이거를 추적을 하거든. 그러니까 구린 돈을 갖다가 딴 데로 옮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코인만큼 좋은 게 없어. 그 구린 돈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가 지금 환치기 용도나 돈 세탁 용도나 여러 가지 이게 구린 돈들이 움직이는데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값이 지금 코인 값이 다 오른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좀 아셔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1억 원짜리가 2억 원, 3억 원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 애초 불가능해요. 자, 이게 튤립 뿌리 하나 값이 예전에 집 한 채 값보다 비쌌다고 해요. 자, 튤립 뿌리 하나가 나중에 집 한 10채 값까지 올라가길 여러분 바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비트코인 태양성도 안 돼. 나중에 책임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쳐요. 그때는 처분도 못해. 수직으로 곤두박을 때는 처분도 못해요. 이제 다시 말할게요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나 코인 손 대지 마. 1억 원까지. 그 내가 다 놓고 장담해. 비트코인 지금 1억 원이죠? 나중에 만 원의 가치도 안 돼. 10,000분의 1로 떨어진다고.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이 어떻게 해요? 10,000원 밑으로 떨어져요. 와요. 그 시기가 언제이냐 그 차일 뿐이지 분명히 와요. 지금 그 비트코인 어떻게 그 차익으로 먹으려고 먹으려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수직 급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못 빠져나와요. 그때 수직 급락을 하면 그때는 시장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때는 특히 금액이 클수록 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이게 20, 30대 전 세계적 20, 30대 분들이 코인 투자에 다들 이게 미쳤어 그냥. 다들 코인은 어떻게 해요? 이게 오르락등락 하면서 이걸 트레이딩 기법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수익을 내려. 여기다가 레버리지 막 100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미친 거지 이게. 자, 지금 코인의 버블은 옛날에 IT 버블로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큰 버블이에요. 자,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 버블 기록이 깨졌어요. 자, 우리가 우리 현대인들이 겪은 그 버블이 뭐냐? 근데 IT 주식시장의 IT 버블이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했을 거야 그 당시에. 손실 엄청나게 봤죠 다들. 기성세대들은 이미 그때 손실을 많이 봤어. 근데 20, 30대 분들은 그 당시에 IT 버블을 경험을 안 해서 근데 막 100분의 1
1씩 떨어져요. 막 10분의 1, 100분의 1씩 막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제일 가까운 게 IT 버블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제일 셌던 버블이 뭐예요? 튤립 버블이에요. 내려는데 이게 뿌리 한 채 값이 어떻게 해요? 집 한 채 값이야. 튤립 뿌리 한 채 값이, 하나 값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근데 코인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코인이 어떻게 해? 옛날 네덜란드에 광풍이 불었던 튤립 버블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더 센 광풍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눈에 얘기하죠. 코인 손 대지 마시려고 20, 30대 분들. 자, 그 시세 차익으로 어떻게 먹으려고 지금 그거 되게 그건 도박도 아니고 로또 수준이에요. 그건 지금 로또 복권 그 확률 수준이야. 그거는 수익을 낸다는. 수익 낸 사람도 있어요. 잠깐. 근데 어떻게 나중에는 다 같이 죽어요. 제가 다 놓고 잔다며요. 비트코인 어떻게 해요? 1억 원 넘는 거 어떻게 만 원 밑으로 떨어져요.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코인, 비트코인 그 정도면 다른 코인도 알만하죠. 자, 그게 1억 원짜리가 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이때 사회적으로 문제 많이 일어나고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어떻게 동반 자살을 해요. 보통 이제 30대 분들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어린 애들이 학교도 아직 안 다니는 어린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여관방, 이제 달방 이런데 저처럼 달방 이렇게 던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또 자살을 해요. 야, 저는 눈에 뻔히 보여 이게. 아유,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고 계속 지금 이게 중독이 걸려서 계속 딸려가. 내가 너무 심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비트코인 이제 1억 원까지 올린 거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검은 세력 애들이 올린 거야 다. 왜? 자기네들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돈 세탁하고 이거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코인 값을 올려는 거야. 그래야 많은 금액이 어떻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코인 값이 적으면 쉽게 걸려요. 근데 이게 코인 하나가 1억 원이 넘으니까 잘 안 걸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자기네들 이제 쓰임새가 없다 판단되잖아요. 그때 급락을 해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손실 보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가 돼요. 아이고. 요즘 거의 이건 도박 중독 수준으로 코인 중독이나 이게 주식 선물 시장 중독자가 똑같아, 이게. 아이고.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계속 하네. 그것도 20대, 30대 분들이 차라리 기성세대 분들은 예전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거 나중에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해. 근데 이게 사회 초년병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은 지금 그냥 불나방 같이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투자를 해서 수익 내기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투자하고 그거 한번 잃어보는 경험을 해봐야 돼. 처음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 좀 잃어보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크게 수익을 내잖아요. 이게 좀 대발하죠, 이게. 아이고. 오히려 투자 시장 와가지고 그 초년병 때 큰 수익을 내잖아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말년이 대부분 안 좋아요. 왜?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대바라진다고 해요. 그럼 조금만 투자하고 이만큼 먹는 거에 환상을 계속 쫓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비천에 가난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만 쫓아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강의하는데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